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IA 사설탐정사 자격취득 평가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를 준비한 동해대학교 탐정특별과정 주임교수, 한국특수교육재단 지도교수로 있는 KPI 탐정연구소 소장 행정학 박사 여순모입니다. 자, 1부에서 탐정관련법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간결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털털하게, 그냥 편안하게. 자, 같이 가볼까요? 자, 1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찜 해놨습니다. 찜뽕 이 말이죠. 왜? 탐정과 개인에 관한 정보하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남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 1번 가명정보, 2번 민감정보,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여기에서 좀 자주 쓰는 말이 아닌 게 가명정보 이런 말이 있네요. 척하면 삼척인데 잘못하면 툭 떨어져 버려요. 해설을 참고합시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뭐라고요? 개인정보라고 한다. 개인정보. 자, 답은 바로 3번이고요. 자, 기억해 두세요. 다음 또 가명 처리함으로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앞서서 가명정보 정확한 내용을 몰랐는데요. 해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가명정보란 뭐냐? 가명 처리함으로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바로 여기 질문사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뭡니까? 답은 가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다음 3번을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가명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앞에서 가명정보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틀린 것은 바로 해설을 바로 들어가 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첫눈에 팍 띄어네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2번 가명정보는 그렇게 포함할 수 없다. 여기는 있다. 아니 된다 했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가명정보에 대해서만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자, A란 공란을 말합니다. 갈로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여러 가지 그 낱말이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네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A란 무엇일까? 가명 처리, 정리, 보호, 처리, 무엇일까? 자, 해설을 한번 빨리 참고해봅니다. 참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 설명을 붙여 넣었네요. 그렇다면 답이 뭡니까? 4번 처리라고 하는 말이구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잘못된 거. 원칙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찜 한번 해놨어요. 제가 찜. 자, 여기서 바로 시간 전략을 위해서 해설을 먼저 한번 보고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여기에서 어떤 것일까요?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최대한이 탁 튀어나오네요. 여기 좀 상반되니까 답은 이게 아닐까? 맞네요.
예. 개인정보는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최소한 개인정보만을 좀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개인정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게 앞서 설명한 것과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보기만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답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옳지 않은 겁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가명에 의하여 그 가명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바로 상반되는 것이 나왔네요. 익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개인정보의 유행 중 사회적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사회적 정보. 개인정보 중에서 사회적으로 쓰는 정보입니다. 찜 해놨네요. 중요합니다. 교육정보, 병력정보, 근로정보, 소득정보, 사회정보. 바로 교육정보, 병력정보, 근로정보, 법적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 데 대한 근로정보는 여기에 안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답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바로 이 근로정보에 있네. 소득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정보가 아닌 것은 4번.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회적 정보 중 병력 정보가 아닌 것은 병력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해석부터 먼저 봅니다. 병력 정보에는 병력 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 유형, 그걸 띄워쓰기가 잘못됐네요. 근무, 부대, 주특기 등이 나오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혈액형이 없네요. 자, 병력 정보에 혈액형은 없다. 저는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전쟁터에서 군번줄에 이 친구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혈액형을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잘못하면 혈액형 여기에 병력 정보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십시오. 자, 개인정보의 유형 중 정신적 정보로 옳은 것은 정신적 정보입니다. 해설을 먼저 봅니다. 간단하게 정신적 정보에는 기호, 성향정보, 내면의 비밀 여기 다 지금 나와가 있는데요. 성향정보, 기호 3번은 내면의 비밀정보, 여기 병력정보, 법정정보, 신체정보는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면의 비밀정보라는 것은 바로 정신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3번 답입니다. 자, 개인정보 유형 중에 인적사항,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옳은 것은 했는데 인적사항인데 여기 보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성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인적 정보인데 신체 정보가 들어있네요. 근로 정보, 어디서 일하느냐, 소득 정보, 얼마 받느냐, 가족 정보. 자, 여기서 답이 어떤 것일까요? 자, 답은 가족 정보입니다. 옳은 것이죠. 인적 정보. 가장 옳은 것은 가족 정보. 자,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정보 주체의 권리로 잘못된 거 찾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그냥 잘못된 걸로 옳은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엉뚱한 대로 생각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잘못된 것 정보의 주체 권리입니다. 해설 이거 다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정보 주체. 자, 여기서 답을 보고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보의 주체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또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범위 이런 것들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등등을 보는데 여기서 바로 법령을 개선한다. 이것은 하나의 정보 주체가 할 수 없죠. 이런 점 법령 개선이라는 것이 아니다. 틀린 답이다. 틀린 것이 정답이다.
헷갈려? 다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오늘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죠. 개인에 관한 정보, 단체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주관적 평가, 허위적 평가, 이거 정답을 보면서 바로 말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 정보가 개인 정보가 될 수 없지요. 그건 개인과 법인이 똑같아져 버리면 안 되겠죠. 법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고지의 의무, 알려야 될 의무사항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해설부터 문제 안 하고 답이 동의 시 불이익 내용을 동의받을 때 고지 의무의 사항으로 해야 되나? 자, 여기서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할 때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고지하는데 의무사항, 특채 수집, 이용 목적이 있어야 되고 수집 항목이 나와야 되고 보유 또는 이용 기간, 언제까지, 동의 거부 권리 또는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다 기재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은 동의 시 불이익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 거부 시 여기는 동의시 되어 있잖아. 글자 이거 살짝 바꿔놨는데 그냥 헷갈렸네요.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동의를 하게 되면 혜택을 얼마를 어떤 상황으로 혜택을 주겠다 하죠. 자, 이거 답입니다. 틀린 것으로서. 자, 다음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개인정보 제공입니다. 자, 해설을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불가피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영리, 법인 업무를 위해.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다음 중 개인정보 파악이 없애는 것이죠. 간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걸 찾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너무 옳은 게 많으니까 해설을 보면서 같이 해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한다.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 정보와 함께 저장 관리한다. 자, 이거 틀린 겁니다. 분리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다른 사람 정보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민감정보, 민감하다. 자, 이게 아닌 것은 신체 건강, 인종, 민족 정보, 주민등록 번호. 자, 여기서 좀 내용이 길어요. 쭉 나오는데 민감정보, 뭐 사상이나 유전자 검사 또는 뭐 형의 치료에 관한 법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인종, 민족에 관한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령의 민감정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뭡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입니다. 자, 다음요.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것은 고유번호를 우리가 주로 매긴다. 이런 얘기하죠. 고유번호 아닌 것은 내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여기서 어떤 것일까요? 내 혼자만이. 여기 보니까 해설에서 고유식별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국가기술자격번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여기 취급하지 않는다. 자, 꼭 알아두세요. 다음, 답이 이제 탁 나왔네요. 개인정보보호 넘어가고요. 자, 갈로 안에, 즉 A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길어요. 이 안에 들어갈 말인데 일단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뭘까? 공익침해 행위? 불공정 행위? 뭐 등등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바로 위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공익침해 행위다. 좀 내용이 너무 길어요. 시험 치는데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많은 문장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두니까 거기에 답만 기억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내용을 좀 읽어두었다가 탐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자는 내부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익신고에서 가장 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익신고, 내부 신고자를 주로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바로 설명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4번이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기다.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의 가족, 자의 가족. 여기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자는, 여기서 가족, 근무하였던 자 이렇게 되는데 자의 가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근무하였던 자를 말한다.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4번. 자, 그리고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여기서 제가 답을 해설로 내놔버렸네요. 아무튼 답을 먼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자, 언론기관. 자,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대표 또는 사용자, 수사기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이런 쪽에 우리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기관에는 아닙니다.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공익신고 시 기재사항이 아닌 것. 공익신고할 때 꼭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공익침해 행위, 침해 행위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보상금액을, 나는 보상금액부터 눈독이 들었나? 보상금액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신고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얼마만큼의 그 국가 또는 국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했는가에 따라서 그게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보상금액이 아닙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공익신고에 대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안이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여기는 공익신고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액이 3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자, 여기서 이런 금액을 미리 설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또는 공익을 해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 30만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안 한다, 끝낸다, 이런 경우는 아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에 확정된 때는 위원회에서 무엇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자 신고. 공익신고로 몰수 또는, 여기서는 보상금을 자, 구조금, 포상금, 보상금, 배상금. 자, 여기서 또 용어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구조금은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은 구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자, 포상금은 국가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포상금을 걸게 되죠. 자, 보상금은 공익신고를 통해서 거기에 결정되는, 즉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해주는, 갚아주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니까 용어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는 보상금이 답이 되겠죠. 바로 그 보상금, 이혼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잘못된 것,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대상으로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서는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이미 그런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보상금의 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서 몇 년 이내에 이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A, B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3년 이내, 5년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A는 3년, B는 5년. 바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간직하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문장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또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이혼에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가? 90일 이내라고 합니다. 3개월 이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신청했을 때 그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데 한 90일 정도 걸린다. 그 이내에 된다. 답은 90일. 야, 3번. 자, 다음 중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다른 것은 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옳은 것만 답을 찾아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 이것이 바로 부패 방지 권익위의 목적, 그 법의 목적이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부패 방지 권익위법상 부패 행위가 아닌 것, 이거 다 읽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답만 바로. 자,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부패 행위하고 공정한 경쟁이나 소비자 이익 이런 데를 침해하는 행위하고 부패 행위하고 좀 다르겠죠. 여기서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공의 경쟁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좀 어렵네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급하게 달리니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말이 맞는데 잘못 읽었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하면서 좀 착각을 했었네요. 부패 방지 권익위법인데 여기는 국민 건강, 이것은 공익 침해 행위법이죠. 행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답으로 되는 겁니다. 자, 저도 헷갈렸어요. 자, 다음요. 다음 중 부패 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패 행위 신고. 다음부터 답을 해설로 먼저 읽어보고 했더니 답이 먼저 나와버리네요. 자, 부패 행위 신고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왜 국회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제의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국회에 신고하는 것이 뭐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틀린 겁니다. 국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감사원 등등. 자,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신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서 3번이 틀린 건데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행정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공익신고자들에게 이런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대리권을 내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패행위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기명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 사항 및 변호사의 이름을 문서로 가름한다. 자, 이게 지금 부패 신고가 아니라 공익 신고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행정사를 대리한다 이 말은요. 변호사를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행정사에다가 가름하는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행정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해야 된다. 자, 다음은요. 자, 위원회에서 신고가 접수된 당에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행위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고발 대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 대상의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장관급 이상 특별시장, 국회의원,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하게 되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여기 틀린 답은 3번.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고발 대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다. 자, 다음 31번 2번. 부패방지권익위 법령상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 경우에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른 사항의 확인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 그 기간을 며칠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가? 자, 여기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처리해야 되는데 연장은 30일 이내.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부패방지권익위 법령상 포상 및 보상에 설명 틀린 것. 포상과 보상에 관해서 틀린 것. 여기서 정답은 지금 컴퓨터가 먹혀 들어가질 않네요. 자,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정대 또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는 위원회에서 AA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AA 지급이 뭐냐? 여기서 포상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보상금은 공익신고에서 본인이 신고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이 산정되어 나오는 것이고 포상을 아예 얼마를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기관, 단체, 사회단체에서도 포상금을 걸잖아요. 그렇게 좀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번 보상금입니다. 자, 몇 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몇 살 이상? 18세 이상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0명 이상의 국민 연소로서 감사원에 제출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세 이상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A세, 10몇 세, 자, 부패방지 권익위 법령상 당의 기관의 장이 감사 청구를 접수한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서 며칠 이내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자, 이런 규칙이 다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가, 이 찜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국회 규칙 또는 대법원 규칙 등등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자, 넘어갑니다. 자, 부패방지 권익위 법령상 감사원 또는 당의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A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는 언젠가 60일 이내, 60일 이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액은 이게 중요합니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얼마 몇억 원으로 이하로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자, 포상금의 상한선이 나옵니다. 오, 포상금 많이 걸리겠는데요. 얼마일까요? 자, 포상금은요 5억 원 이하로 한다. 5억 원 이하로 한다. 포상금은 5억 원 이하다. 야, 5억 원이나 받을 수 있어. 내가 탐정 활동하면서 5억 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원 법령상 보상 대상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상 대상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상가액 얼마 이상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의 가액이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계산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해요. 자, 1억 원을 넘었을 때 그게 또 산정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최소 기본이 30억 보상 가액의 대상 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0%. 네, 40번 이어가겠습니다. 탐정 A는 강남역 주변에서 유실물을 습득했습니다. 근데 유실물 습득에 따른 절차로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에서요, 해설을 잠깐 보게 되면요, 혹시 반환을 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자, 지문이 많기 때문에 짧게 그냥 4번 경찰서장 등은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는 신속히 매각 처분한다. 아래에서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1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유실물 법령상 습득물의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자, 습득물의 공고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공고비. 자, 여기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부담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자, 인도받을 자가 부담하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2번. 자, 유실물 법령상 물건을 반환하는 자는 물건 가액의 어느 범위에서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거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이런 점을 좀 생각해보고, 또 내가 물건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이 찾아준다면 이 정도는 내가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보상금. 자, 여기서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꼭 알아두세요.
자, 유실물법상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얼마 이상, 그리고 100분의 얼마 이하의 범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100분의 5 이상, 그리고 5 이상, 그 다음에 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합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로서는 뭐 재미있게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만, 합은 바로 얼마입니까? 25가 되겠죠. 5하고 20 사이니까 합을 말하는 거고, 다음은요, 유실물법상 법령상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가? 이걸 유실물을 반환한 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 여기서 바로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답은 1개월이 되겠어요. 1개월 이전에, 30일 이전에 바로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리자가 있는 선박에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인계하여야 하는가? 누구에게 해야 될까? 경찰서, 지도지사, 자치경찰단? 이거는 선박 관리자에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선박 관리자에서 물건을 습득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건 다 옳은 말인데 틀린 게 있다. 자, 여기서 잠깐 통신이라 하면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그런데 턱 1번에 보니까 우편물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을 살짝 꼬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편물을 제외한이 아니라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자, 47번에요.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여 내용을 취득 그리고 체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는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빨리 알아요. 뭘 한다고요? 검열한다고 그러죠. 자, 검열이라 하면 우편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내용을 취득 또는 체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답은 검열이 되겠죠. 자, 통신비밀보호법령상 감청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감청 설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해설을 보면 아주 이게 너무 복잡해요.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거나 해설이 너무 긴 것은 읽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바로 2번에 보면 전파법에 따라서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 응용 설비는 감청 설비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전파법 6번에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 응용 설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여기에 전파법에 따른 전파 감시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감청 설비에 해당된다. 자, 이거 틀린 것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 탐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법이라고 봐야 되니까 불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 감청 설비 탐지라고 합니다. 불법 감지 설비 탐지. 불법 감청 설비. 4번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법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다음 중에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아닌 것. 여기도 아주 길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요, 컴퓨터 통신 기기의 AS 자료, AS 받은 자료 이런 거 하고 다른 사용 도수라든지 로그 기록 자료라든지 위치 추적 자료 이런 것들은 벌써 통신 사실 확인 자료죠. 그런데 AS 받은 거, 통신기기에 AS 받았는데 그게 뭐가 자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아닌 것은 할 때 3번입니다. 자, 감청 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디서 인가를 받아야 될까? 다만 국가기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A에 들어갈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바로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건 그냥 바로 척하면 삼척처럼 알아둬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는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통신비밀보호법령상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할 대장의 즉
비치해야 될 거,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다른 게 감청 설비 종류, 수량, 그리고 비치 장소, 인가, 원, 연월일 이런 것은 다 대장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감청 설비 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여기다 기록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를 목적으로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B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어디다 등록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자, A는 A를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했잖아. 인가받는다 했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바로 신고를 해서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자, 다음 55번에서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시 확보해야 할 기술 인력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옳은 것은, 이런 건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정말 문제의 답을 알기보다는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앞으로 이런 탐지업을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알아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 기술 인력 경력 증명이 필요해요. 기술 인력 증명,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술 인력 경력 증명서. 자, 문제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56번 통신비밀보호법령상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요건으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문제에 유행해서 보니까 여기서요,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요건으로 여기서는 재정 능력이나 사업 계획서나 기술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감청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에 등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격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붙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답은 감청 능력,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록 요건에. 57번 채권 추심 법령상 채권 추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거의 문제의 핵심이네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4번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채권 추심자가 아니다. 자, 여기서 이게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에요. 그래서 추심자에 해당된다. 여기에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는 채권 추심자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것으로서. 자, 다음 중 채권 추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변호사가 아닌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이 보니까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설에서는 아니 된다. 소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답은 틀린 것으로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다음 중 채권 추심자의 금지 행위로 옳지 않은 것.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근데 한번 이걸 다 읽어가지고 옳은 것을 한번 다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채무자 외에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금지 행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주거지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에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거 사람 보통 보면 면박을 주겠다든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아주 좀 안 좋은 쪽으로 막 설명하는 이런 걸 말하겠죠.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채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4번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고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지문을 읽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자, 이번 법률 관련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채권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강제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 중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 자, 야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야간으로 볼 것인가? 그 시간에는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이 뉴스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어느 아파트에까지 들어갔다. 확인차 갔다. 그 문, 대문에 어떤 서서 서성거리면서 있었다. 이런 것도 막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요. 이때 가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자, 여기서 야간이라 하면은요, 저녁 9시부터서, 물론 해가 지면 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령상, 여기에 세건 추심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저녁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찾아가면 안 돼요. 바로 여기서 답은 나왔어요. 3번이 되겠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야간에 저녁에 9시부터서 뒷날 아침에 8시까지는 채권 추심 아무리 돈을 많이 받을 게 있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문제의 답은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찾아가서는 안 된다.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아파트 공공시설이나 공용 아파트에 현관 자기 집 대문까지가 아니라 바로 아파트 현관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명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한 60여 문제, 60문제네요. 제가 한 문제가 좀 중간에 빠졌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쪽집게 형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책이나 또 예상 문제집을 쭉 훑어보면서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 아닌 것을 또는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식별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분 좋게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커피 헬프 그리고 쿨 호카이 뉴스모였습니다.